이 종목은 대체 왜 오늘장 정리할 텐데요. 7개 종목으로 한번 줄여봤습니다. 다시 열어보도록 할게요. 그들이 옵니다. 세계 최고의 보이그룹 BTS가 오늘 오후 6시에 이제 새 앨범이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과연 이번에도 신기록을 세울 수 있을까요? 라는 기대감이 이제 투자자들을 유혹하고 있는 거죠. 관련주로 꼽혔던 종목들 난리가 났습니다. 키스트는 16% 급등이고요. LB세미콘도 관련주로 꼽히고 있는 종목이잖아요. 장중할 때 상승폭 막 뛰었다가 지금은 2%대 정도로 상승세를 조금 줄여놓고 했는데 또 한 번의 신화가 쓰여질 수 있을까? 기대 걸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자, 6위 보겠습니다. LG이노텍입니다. 주가 많이 밀려나죠. 이번 달 초부터 최근까지 한 15% 정도 주가 조정 나왔는데 오늘 또 밀립니다. 심지어 증권사에서는 올 하반기에 괜찮을 거다, 실적 잘 나올 거다라는 얘기를 내놓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장에서 또 밀려나는 모습이고요. 13만 7천 원대까지 밀려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SO일 보겠습니다. 최근에 증설 계획 발표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 우려감이 꽤 좀 나왔었습니다. 5조 원 규모의 설비 시설을 짓겠다라고 나왔는데 발표되자마자 규모 너무 큰 거 아닌가, 5년 뒤에 시황 완전히 급냉해버리는 거 아닌가,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 이거 가질만 한데? 라고 투자자들이 얘기를 하면서 좀 주가도 이제 덩달아서 밀렸는데요. 이거 너무 과했다라는 평가들이 오늘은 또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3%대 반등 나오며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비쿼스가 KT와 식기가 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단말 개발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 4분기부터 이르면 매출이 잡힐 것이라는 전망들도 나오고요. 해외 진출도 기대를 해볼 만한 대목이 된다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5% 넘는 상승인데요. 5G 관련주들 또 이 김에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잠시 후에 얘기 나눌 거고요. 최근 통신사들이 무제한 요금제를 개편했습니다. 스타일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한마디로 조금 더 저렴하게 무제한 데이터를 쓰게끔 소비자들에게 만들어주겠다라는 것이 골자였습니다. 어쨌거나 통신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달갑지는 않은 요금제이겠지만 아프리카 TV 같은 이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의 입장에서는 또 긍정적인 뉴스 아닐까 하는 이 투자자들의 생각 반영된 것 같습니다. 4% 가까운 상승으로 아프리카 TV 진행되고 있네요. 장 초반부터 가겠습니다. 신라젠 보겠습니다. 3.66%의 상승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회사의 간암 치료제 팩사백이 임상 3상이 진행됩니다. 이 치료제가 진짜 치료제로서의 가치가 있는가, 이걸 이제 검사를 해보고 있는 거죠. 이에 대한 결과가 빠르면 올해 안에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좀 번지면서 오늘 주가 지금도 4% 가까운 상승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종목도 장초반부터 강했어요. 일진 머티리얼즈입니다. 2차 전지용 일렉 포일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하는데요. 8천억 규모입니다. 그리고 꽤 장기간 동안 진행되는 계약건입니다. 괜찮다라는 평가들이 나오면서 장초반부터 강했는데 상승폭은 조금 줄였네요. 점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R인베스트 오현진 팀장과 함께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일진 머티리얼즈 한번 볼게요. 이게 굉장히 좋은 얘기가 나오기는 했는데요. 몇 달 사이에 좀 많이 올랐기 때문이에요. 이 호재를 마냥 또 큰 상승세로 마감되지는 못할 것 같은 분위기여서요. 어떻게 해석 가능하겠습니까? 네, 그렇죠. 좋은 이슈임에는 분명하지만 그동안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담이 분명히 좀 발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2차 전지주가 주목받기 시작한 게 최근은 아니에요. 한두 달 전부터 2차 전지주는 웬만하면 좀 강세 기조를 유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기차 시장의 성장성 의심할 여지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전기차, 2차 전지 시장 더 커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되었었던 부분이 있었다는 거고요. 이번 계약 규모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2023년까지 연간 1,600억의 매출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일진 머티리얼스가 일반적으로 내는 연 매출의 3분의 1 정도의 규모가 고정적으로 나온다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실적 개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말 같은 경우에는 일렉포일에 대한 그 생산 비중, 그 생산 증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달 말에 연 1만 4천 톤에서 올해 말 2만 5천 톤까지 생산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외형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이 한 6월 달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주가에 좀 반영이 돼 왔었단 말이죠. 그래서 네. 오늘 호재를 오히려 차익 실현 기회로 또 생각한 투자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가가 밀린 것으로 보이고 이게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한 5만 한 6천 원 정도 보시면 이전 최고점이에요. 딱 이전 최고점 부근에서 저항대에 걸려서 이제 밀리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오히려 차익 실현 기회로서 좀 작용하는 것 같아요. 물론 충분한 조정을 거친 이후에는 재반등을 시도를 하겠지만 지금 위치에서는 기술적인 부담도 있고 그동안 많이 올랐었던 부담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 호재가 마냥 또 좋은 이슈로 작용하진 않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의견은 어떠세요?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은 뭐 6만원이든 7만원이든 갈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당장은 어쨌든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기업 내용 때문은 아니고 기술적인 주가 위치 때문에 의견은 좀 글쎄요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요즘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 얘기 많이 나누고 있잖아요. 혹시 팀장님께서 일진 머티리얼즈 말고도요. 많잖아요. 2차 전지 관련주들. 그중에서 좀 시장이 좀 좋아지고 앞으로의 성장성이 좀 부각될 만한 그럴 때 튀어 올라갈 만한 좀 탑픽이라고 꼽은 그런 종목 혹시 있을까요? 2차 전지주를 제가 전반적으로는 좋게 보고 있고요. 뭐 네. 한 종목만 꼽자면 저는 LG화학을 좀 말씀을 드리고 대장으로 싶습니다. 가야 된다는 생각이신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다른 2차 전지주 대비해서 LG화학이 이제 많이 못 간 것 같아요. 그럼 가격적인 그렇죠. 매력도 네. 있다라고 보고 있고 네. LG화학이 기본적으로 또 화학 업체잖아요. 근데 지금 화학 시황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가 아마 상반기보다는 괜찮을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네. 유가도 더 안정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화학 산업에 대한 모멘텀과 2차 산업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지만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 못했던 LG화학이 상대적으로 조금 안정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하긴 좀 몸집이 가벼운 종목들 위주로 최근 들어서 많이 상승세를 이어나갔었잖아요. LG화학도 한번 관심권에 올려놓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자, 이번에는 제약 쪽으로 눈 돌리겠습니다. 이번에 신라젠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장 초반에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막 좋지는 않았잖아요. 뭐 네. 지수도 밀리고 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정말 시총 상위 단위에 있는 종목 다 파란불인데 얘만 강하더라고요. 관련한 뉴스가 있긴 한데 이에 대한 기대감이 더 이어질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네, 더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약바이오주가 가장 뭐 꿈을 먹고 자라나는 뭐 종목이지 않습니까? 지금 가장 많이 뭐 꿈을 먹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위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바이러스 항암제죠. 팩사백의 무용성 결과가 빠르면 올해 말에 발표가 됩니다. 무용성 결과라는 게 이게 효능이 있냐 이거를 이제 검증해서 발표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네. 지금 팩사백이 임상 3상에 진입해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임상 4상은 없죠. 임상 3상이 통과하게 되면 그다음에 바로 시판에 대한 기대감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임상 3상이라는 재료가 제약바이오주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재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앞으로 좀 연장돼서 주가에 반영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제약바이오주의 분위기도 조금씩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반기 테마감리 리스크가 그동안 좀 많았었는데 지금 바이오주가 최근에 그 R&D 비용에 대한 비용 처리, 회계 처리를 좀 변경을 해서 많이 반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좀 줄이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는 아직 해소는 안 됐습니다만 시장에 굉장히 많이 노출이 이미 되어 있는 이슈다라고 보고 있고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약가 인하 정책을 좀 발표를 했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은 바이오시밀러 업체는 오히려 호재거든요. 그러니까 저렴한 의약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니까 그렇다면 국내 이제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전체 제약바이오주를 상승으로 이끌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약바이오주의 분위기가 괜찮아지려고 하는 초입 구간에서 나온 임상 이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수급을 좀 더 불러오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그럼 좋아요 의견 찍어도 될까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대부분의 제약바이오주를 괜찮게 보고 있고요. 네. 이 종목 역시도 지금 모멘텀이 괜찮고 저점을 탈피하는 기술적 흐름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좋아요 의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동안 이 제약 바이오 쪽 이 관련한 업체들 계속 밀리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또 굉장히 또 신경 쓰이고 좀 마음 아픈 그런 종목들도 많으셨을 텐데 이제는 또 긍정적인 뷰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볼게요. 이번에는 아프리카 TV보이 이 종목도 진짜 한동안 정말 한도 끝도 없이 오르더니 조금 조정을 받는가 싶다가 다시금 이제 고개를 드는 쪽이에요. 통신사 요금제 개편에 대한 수혜라 조금 더 풀어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지금 통신사가 사실상 요금 인하 정책을 좀 펴고 있고 똑같은 네. 요금에 있어서는 데이터를 더 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한 달에 100기가를 주는 요금제까지도 출시가 됐습니다. 100기가면 빠른 속도로 정말 거의 무제한에 가깝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아프리카 TV가 이제 플랫폼이죠. 동영상 업체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많으니까 동영상을 부담 없이 더 볼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이 적용된 것이고 이게 허황된 예측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게 실제로 상반기 데이터의 50% 이상이 동영상을 보는 데 쓰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동영상 데이터가 늘어나면 동영상을 많이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투자 심리를 호전시키고 있고 지금 아시안 게임 같은 경우 아프리카 TV에서 방영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또 축구도 있었고요. 네, 축구도 이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트래픽 증가를 유발을 하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에도 좀 도움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 콘텐츠 영역이 예전보다 다변화됐죠. 그러니까 게임 방송, 뭐 먹방 이런 부분에 한정되지 않고 낚시라든지 교육 방송 이런 부분들까지 확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청 연령이 늘어난다라는 것도 역시 맞아요. 호재로서 작용하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인 미디어, 1인 방송에 대한 유행도 이게 한 번의 바람으로 그칠 것 같은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네, 이런 그렇죠. 것들도 생각을 해본다면 아프리카 TV 앞으로도 무한한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투자 관점에서도 의견 좋아요 찍을 수 있어요? 네, 좋아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고점에서 충분한 조정이 나왔고 기술적으로도 생명선이라고 할 수 있는 21이평선을 돌리는 초입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그런 만큼 네. 다음 주에 시장만 받쳐준다면 추가적인 상승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한 종목만 더 볼게요. 이번에는 5G 쪽으로 눈 돌리겠습니다. 유비쿼스 그 가운데 오늘 좀 강하더라고요.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5G 관련주도 좀 시장이 주목할 수 있는 모멘텀들 조금씩 생기겠죠. 그래서 주파수 경매가 종료가 되고 통신 3사의 투자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유비쿼스 같은 경우 유성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수주가 자연스럽게 확대될 수 있고 최근에 KT랑 협업해서 그 인터넷 서비스 단말기를 또 개발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KT와의 시너지도 기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통신 장비주가 단점이 그 밸류에이션이 높은 종목이 많거든요. 네. 30배에서 50배 PER 평가받는 종목이 많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배 정도에서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만큼 다른 5G 주보다는 좀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의 의견 당연히 좋아요 줄 수 있겠네요. 네, 역시 좋아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팀장님과 함께 살펴본 네 종목 모두가 앞으로 성장 정말 가능한 5G, 바이오, 또 컨텐츠 이런 종목들만 꼽아서 말씀을 나눠봤어요. 네네. 내일장 탑픽을 그중에서 골라주십시오. 어디 볼까요? 그래서 오늘 좋아요 드린 종목은 사실 괜찮게 다 보는데요. 한 분 종목을 꼭 꼽자면 이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 가장 기대되는 이제 유비쿼스를 탑픽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종목 계속 다음 주에도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죠. 장 마감 임박해 오고 있습니다. 안신 앵커 만나러 가셔야죠.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잠한 흐름을 이어가던 양시장이 상승폭을 확대했습니다. 호가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부터 살펴보시면요. 현재 0.43% 상승한 2292에 장을 마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1%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마감 근처 와서 조금 줄였네요. 0.84% 오름세 797선에 전개가 되고 있고요. 특히 콘텐츠와 제약주의 동반 상승에 오늘 상승 동력을 얻어갔습니다. 시가총액 상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눈치 보기 양상이 심했고요. SK하이닉스는 닷새째 랠리를 이어가면서 81,800원까지 올라왔고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의약품 양대 산맥 오늘 나란히 강세입니다. 각각 1에서 2% 오름세를 보이면서 장을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호가 분위기 살펴봤습니다. (8월 24일) 마감 상황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감을 모았던 미중 무역 협상이 의견을 교환한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실망감으로 장초반은 약세가 짙었습니다만 다시 빠르게 잭슨홀 미팅에 시장은 집중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코스피는 탄력을 키워갔지만 0.46% 상승 수준에 그치면서 2293선에 장을 마쳤고요. 코스닥은 1% 넘는 상승 흐름도 나타났지만 폭을 줄이면서 0.88% 오름세로 그쳤습니다.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현선물 시장 모두에서 사절을 외쳤습니다.
마쳤습니다. 코스피에서는 411억 원의 매수 우위, 기관도 쌍끌이 매수에 나서면서 719억 원을 담았습니다. 특히나 외국인이 4일째 매수 랠리를 이어갔고요. 개인이 1,762억 원을 매도했습니다. 코스닥 수급도 살펴볼까요? 역시나 외국인이 매수했죠. 184억 원, 기관도 과세하면서 385억 원을 담았다면 개인이 엇박자를 탔습니다. 521억 원의 매도 우위로 포착이 됐습니다. 종목별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 그룹주 살펴보실 텐데요. 지배구조 개편안의 약발이 그새 떨어졌을까요? 하루 만에 표정이 급격하게 어두워졌습니다. 현대중공업 지주를 필두로 그룹사 전반적으로 약세가 시현이 됐고 현대중공업 지주 3.32%의 조정세가 현대미포전선도 2.46% 눌리면서 오늘장을 마쳤습니다. 자, 한편 시가총액 2위 종목인 CJ E&M의 주가 흐름 살펴보시죠. 마감 분위기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5.49% 탄력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최근 TV 광고 매출액이 급증하면서 주가도 급등을 했는데요. 3, 4분기 원래는 광고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요즘 인기리에 방영이 되고 있죠. 미스터 선샤인이 앞으로 광고를 확대시킬 것이다. 이런 예측이 되면서 5.49% 주가도 탄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마감 분위기 함께 돌아봤습니다.